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이기영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 재직 중인 관계로 휴가 중인 관계로 정우영 등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현액은 3,286억 33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4%인 2,609억 7,33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1%인 624억 9,976만 원입니다. 2월액 중 명시이월은 27.2%인 169억 9,749만 원이며 사고 이월은 7.6%인 47억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5.2%로 407억 7,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상 중 집행 잔액은 1.5%인 51억 3,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582억 5,08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22억 8,149만 원으로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39억 7,724만 원이며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액 중 명시 2월은 6억 3천만 원과 계속비 2월 33억 4,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4%인 19억 9,20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장비유지관리 예산으로 평년보다 앰프 등 소규모 장비 고장 발생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26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및 활동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의용소방대 급식비 등 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예산 8천만 원은 의용소방대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는 23년 기상관측시설 장비 교체 도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2년 유지보수 예산 1,565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반급자재 선구매 선고지 13억 9,978만 원 등 50억 2,0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준공금 등 잔액 29억 4,724만 원을 계속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유독성 물질 및 물놀이 사고 사망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억 4,217만 원을 보험 계약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입찰 차액 3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카드사 최종 정산대금 지급 등으로 125억 2,87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환경 도성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평택 연안해역 인명장비 구조함 설치 사업 등 1억 4,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등 6,574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교부된 민방위 교육 운영비를 사이버 교육 위탁 사업비로 4,192만 원과 102쪽에 있는 민간 참여 전문가 민방위 훈련 사업은 훈련을 위한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장비 및 용품 등 구입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로과 소관 사업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086억 1,46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1%인 554억 4,34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3%인 524억 8,773만 원을 2월 조치하였습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 143억 1,497만 원과 사고 2월 7억 4,281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 비율은 374억 2,99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0.6%인 6억 8,347만 원입니다. 113쪽입니다. 도로망도 제작 용역은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 제작을 위한 565만 원을 사고 이홀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에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는 시도 27개, 북도 5개, 지방도 12개 등 총 4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기에서 신형간 도로 확포장은 4구간 공사 추진을 위해 6억 1천만 원을 명시 2월 조치하였으며 3,583만 원을 사고 2월 조치하였습니다. 115쪽 평택급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 계속 공사로 1-109 시설비 95억 8,094만 원과 감리비 1억 5,637만 원을 계속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시도 6호선 안중에서 기름 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39억 287만 원을 계속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팽성대교 확장 공사는 강급 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3억 1,013만 원과 시설부대비 51만 원을 계속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간 도로 건설 및 117쪽에 있는 평택 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2022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리맥,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해 각각 2억 367만 원과 1억 9,720만 원을 계속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아에서 객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추진 중으로 12억 9,930만 원을 명시 2월 조치하였으며
8,495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안중 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28억 3,87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두정 1, 2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구간 공사비 및 국유지 보상비 5억 2,91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천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공사비 및 보상비 23억 6,725만 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은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하여 9,608만 원을 명시 이월 조치하였고 지방도 317호선 확부장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공사비 52억 1,127만 원과 감리비 1억 5,25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8쪽에 안중 대로 3-2호선 및 용이동 대로 1-5호선 도로 확부장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각각 보상비 29억 6,852만 원과 39억 9,31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현액은 208억 5,553만 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2,428만 원으로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8%인 20억 5,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내역은 사고 이월입니다. 집행 잔액은 2.3%인 4억 7,730만 원입니다. 136쪽 국공유재산 관리는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측량 필요 민원이 적게 접수되어 관계로 집행 잔액 1,2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신대동 1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청북 택지와 청옥초 1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3억 9,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쪽에 코오롱 하늘채 1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1억 8,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교량 및 육조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영역으로 42억 9,6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택시 북부지역 교량시설물 보수공사는 동종일기 착공 등으로 6억 7,185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배상금은 국가배상 판결로 한 건 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8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 등으로 37억 9,8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사벌 택지지구 도로개설 공사 등 3개 사업비 5억 7,555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 이월 조치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평택 터미널 1원 보도정비 및 군문 주공아파트 1원 보수공사 등으로 6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5억 9천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고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갓길 정비 사업은 보행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과 마을 진입도로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억 7,526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1,569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고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의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251억 9,3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9억 1,770만 원을 집행하고 2월액은 11.5%인 28억 9,363만 원을 2월 조치하였습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비로 11억 6,747만 원과 사고 2월 17억 2,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5%인 3억
8,241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용역 및 감리 용역 선급금과 물품 및 관급 자재비 57억 3,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17억 1,37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올해 4월에 본사업 및 감리 용역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 2월에 9억 4,147만 원은 23년 하반기에 2차 사업 설계 용역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연간 단가 계약 등으로 9억 8,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예정이던 고덕 국제신도시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7,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연간단가 보수공사 및 상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실시로 13억 3,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선도색 연간단가 강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1,241만 원을 사고 이월한 후 금년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2022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은 배다리 초교 등 10개소에 스마트 바닥 신호등 및 음성 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5,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3월 세교초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 현액 1,151억 3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7%인 1,124억 6,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3%인 15억 5,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인 10억 8,721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 2월 8억 8,505만 원과 사고 2월 2억 216만 원입니다. 166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고덕 국제신도시의 DRT 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 상급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똑버스 정식 개통으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68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차량 노후화 및 전기버스 도입 등으로 CNG 저상버스 지원 대수가 43대에서 16대로 감소되어 불용액 1억 3,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은 동절 기간 굴착 어려움으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신호기 사업비 4,780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고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은 차량 제조사 출고 지연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7대 구입비 9,736만 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고 금년 2월 차량 출고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은 버스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신축 준공 처리 기간에 따라 사업비 2,760만 원을 명시 2월 조치하였으나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 현액은 5억 8,52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2.5%인 5억 4,13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5%인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 등록 관리 공공운영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 잔액으로 51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예산 절감액 25만 원을 제외한 3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4,350만 원을 집행하고 6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53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27억 4,1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2%인 107억 4,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인 4억 9,10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3.3%인 315억 137만 원이며 내역은 사고 2월 1억 8,025만 원과 99.4%인 계속 비율은 313억 2,111만 원입니다. 541쪽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사비 93억 2,063만 원을 계속비 2월 조치하였으며 금년 2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덕 국제화지구 제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사비 17억 898만 원을 계속비 2월 조치하고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재영향 검토영향비 1,733만 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비 및 공사비 49억 9,032만 원은 계속비 2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합정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입니다. 공사비로 43억 2,812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비 잔액 110억 3,703만 원은 계속비 2월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사비 기성금 9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42억 6,413만 원은 계속비 2월 조치하였습니다. 22년 2월 착공하였으며 24년 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543쪽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은 10면 이상 주차장을 2년간 무료 개방하면 한 개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4천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의 미주 2차 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는 도비 사업이나 22년 2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0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부득이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현성당 및 안중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는 설계비 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8,692만 원과 9,333만 원을 각각 사고 2월 조치하고 금년 5월까지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적을 해줬는데 일단 몇 가지만 좀 복귀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사업비가 이제 2021년에 비해서 이제 2022년이 22.41%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2월 사업비를 취소해달라라는 주장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월 사업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사업의 예측성,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잘 세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지금 이제 내년도 본예산 때 올해 아마 그 유월금들이 또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좀 들여다보지 못한 그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2월 사업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뭐 자리 이동에 따른 어떤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사업의 진행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그 사업 진행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번에만큼은 그런 사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액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다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올 예산 다룰 때 2월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사업 진행을 잘 해서 2월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의 미수 납입 금액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해마다 미수 납액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미수 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징수 전담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고액 상습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미 타 시의 모범이 되는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경우에 따라는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재산 압류 등 방법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국토비를 받고 그 반납금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권고사항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국토비 확보는 지양하고 시발전에 필요한 국토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전용도 이제 더러 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은 그 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시의회 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용은 최소화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교통사업 특별이계 징수율 제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뭐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619건을 단속했고 교통행정과는 547건입니다. 물론 전 주로 많이 단속하는 거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교통사업 특별이계 징수율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채권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가 체계를 차량이 아닌 소유주로 부과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보강하고 포상 장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의 향상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과나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뭐 그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에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12월 중 5억 이상 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33건의 계약금이 44억 정도,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는 26건에 11억 정도,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18건에 9억 6천만 원 정도가 12월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라든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뭐 눈이 오면은 뭐 그에 대한 또 그 우리가 이제 제설 장비나 제설 약품들을 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의 연말 집중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특정한 월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동절기 사업은 또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 비수익 노선의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년 대비 7.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 노선의 그 보조금의 산출 방법은 연 1위 외부 용역사를 통하여 산정된 평택시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 단말기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환승 할인, 노인 및 청소년 할인 보상의 객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을 좀 복기를 했고요.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월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도로과에서 보니까 석정리에서 홍월리로 가는 그 면도 102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면도인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사업을? 예, 그 면도 그 미화도 저희가 지금 편성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대략 그 예산 현액이 2억 2천 정도가 잡혔었어요. 근데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중에 그 시작하는 그 착수 시점에서는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이제 소액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예산 현액을 예산 확보를 하는 거를 일단 많이 확보를 해놓고 나서 실제 집행이 이제 적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예측성에서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 좀 잘못 드렸습니다. 예, 면도 102호선은 예. 저희가 그 2021년도 10월에 예. 이미 준공이 됐고요. 그 집행액은 이제 보상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집행이 되고 나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은 거는 최종 사업하고 나서 1억 정도가 남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한 1억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른 사업을 못했다라고도 또 뒤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뭐 2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론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현액을 보니까 한 대략 3,280억 정도예요. 그래서 지출이 2,000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설교통국 예산 현액이 3,280억 원, 지출액이 2,600억 원 약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월액이 보니까 169억 정도, 사고 2월이 한 47억, 계속비 2월이 대략 한 400억 정도.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5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3,280억 정도인데 결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저희 국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국 과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아니고. 거죠. 예. 지금 국 예산 전체? 현액이 한 예. 3,280억 정도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지출액인 해서 260억에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60억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60억이요? 예. 2,600억이에요. 예, 2,600억, 네. 2,600 이제 9억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월액이 이제 625억,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1억 그렇게 이제 결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그 3,280억 정도잖아요. 80억 정도인데 예. 결산액 그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이제 쓴 금액들이겠죠. 결산액을 보니까 2,7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결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500억 정도 되니까 그 500억이라는 것이 뭐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계속비이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된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생긴 건 이제 사업비 쪽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보상비 쪽이 집행이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보상 관련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2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략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전액이 예산 확보한 금액들이 3,280억 정도인데 실제 결산한 걸 보면 2,700억 정도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금 그 집행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명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사업들이 그 확보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21년도 혹시 결산액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4,450만 원 정도였고 4,450억. 네. 예, 그 중에 81.4%를 이제 3,670억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하고는 이제 22년도하고는 이제 예산액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한 있습니다.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난 지원금이 국비로 한 1,200억 정도가 교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22년 예산에는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8%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안전건설 교통국에서 정책 목표 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섯 개 사업이 뭐냐면 그 하나가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재난 없는 안전 도시를 구현한다. 근데 성과 지표수가 3개인데 달성 지표수도 3개예요. 100% 됐죠. 근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통발탄 도로망을 구축한다. 성과 지표수가 2인데 달성 지표수도 2예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친환경 교통 수단을 활성화한다. 성과 지표수가 둘인데 달성 지표수도 2예요. 그런데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 기반 시설 조성 및 편리한 주차 시설을 조성한다는데 성과 지표수가 2인데 달성 지표수가 1이에요. 달성이 좀 안 됐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 파악이 안 되시면 그거 한번 자료로 그건 저한테 한번 확인해서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 기반 시설 조성 및 편리한 주차 시설을 조성한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 지표 수가 2인데 달성 지표 수가 하나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도 성과 지표 수가 2인데 달성 지표 수 2.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가 성과 지표수가 2인데 달성 지표수 2. 다 나머지는 다 달성을 했는데 좀 아까 그 말한 그 부분만 달성 지표수가 좀 떨어져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몇 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 현액이 대략 580억 정도, 지출도 520억 대략, 명시 2월이 6억 3천, 뭐 사고 이율 없고요. 계속 비율이 33억 정도 대략.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9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 현액을 보니까 지금 대략 522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차액이 한 6억 정도, 6억 정도니까 뭐 그 정도 선 안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명시효율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액수가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전년도 결산액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21년도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예, 그렇죠.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결산을 하니까 전년도면 2021년이 되겠죠. 예산액이 1,747억이었고요. 지출액은 한 1,575억 예, 이렇게 그 정도죠. 됐습니다. 예. 1,570억 정도. 그러니까 결산액이 지금 2022년도는 520억인데 전년도는 1,500이에요. 1,57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교 경감을 해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그 결산을 한 거죠. 그래서 66.82%가 감소가 됐어요. 그 주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예,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1년도에는
코로나의 그 상생 국민 지원금이 국비로 1,200억이 1,190억 정도가 우리 평택시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금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2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 현액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민방위 교육 참여율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니까 한 뭐 139%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 참여율은 결국은 뭐 교육 훈련 참여 대상 전체 인원을 실제 참여한 인원 곱하기 100으로 따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좀 그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20년부터는 이제 사이버 교육을 주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고요. 금년에도 현재 이제 대면 교육을 이제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면 참석 교육은 한 49% 정도 참석률이 있고 사이버 교육은 한 73%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획했던 이제 5년차까지의 교육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유천 2지구 자연 재오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이게 국비예요. 근데 예산이 대략 79억 정도. 근데 2022년도 예산이 79억 정도인데 결산을 한 거 보니까 5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29억 정도를 지금 그 사용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이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이호를 시켜서 계속 국비를 더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4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금 실제상으로 보면 뭐 예산이 79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된 게 5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년 22년도 29억은 예산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은 명시월이나 아니면 뭐 그 사고일이나 2월이나 계속 비율로 지금 이게 한 29억 정도가 지금 넘어갔다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사업하면서 이제 그 용역비 이게 준공금을 이제 사고이율을 이제 계속비 이율로 시켜서 9억 한 5천만 원을 이제 용역비 준공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에 이제 일부 준공분 20억 해서 29억을 2월 시켜서 그렇게 지급했고 전체 영신- 사업 예산은 한 330억 정도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신지구 자연재해오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역시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그 2022년도에 세워졌는데 결산한 건 3억이에요. 한 4억 정도를 지금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거는 설계 용역 중인 거라요? 설계 용역비 일부 집행이 아직 안 끝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7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지금 이제 3억 정도를 썼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선금으로 선금 3억 집행을 했고요. 사업이, 예, 나머지 4억은 이제 준공금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있는 건데. 준다는 거죠? 예. 그럼 뭐 7억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처음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설계 용역비니까 설계 용역비만큼 예산을 잡아서 잡아놨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예. 그 예산은 결국은 다 끝날 때까지는 집행을 않고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설계가 되면 그때 집행한다는 뜻이죠. 설계 종료가 되면은 이제 집행을 할 거죠. 금년 이제 상반기 중에 용역이 이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설도로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도로과는 지금 예산이 대략 한 1,080억 정도예요. 그 예산 현액이. 그런데 2월 사업비를 보니까 한 143억 정도.
사고 이율이 한 7억 4천 정도, 계속 비율이 374억 정도, 집행잔액이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계속 비율이 대부분 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이 지금 얼마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현역이 1010억 2,800만 원에 지출액이 468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2월액이 524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대략 보면 뭐 1,000억으로 잡고요. 그 예산 현액 잡은 게. 예, 예. 근데 결산액금을 보면 550억이에요. 대략. 결국은 450억 가량 정도를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확보해놓고 이게 안 썼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계속 비율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고 이율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명시 이율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뒤로 넘어갈 돈들을 다음에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0억 정도를 그냥 뭐 그 다음 집행할 때까지 계속 인전 확보만 해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이 많이 좀 그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450억 정도를 결국은 그 다른 사업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예산 사업이 진행이 적정하게 되려면 예측성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본 예산을 이제 확보한 상태 적정한 시기에 뭐 추경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 그 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근데 그 건설도로가만 2021년도가 한 그 결산액이 362억 정도 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 550억.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보면 한 19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52.93%가. 이게 뭐 큰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평택고 횡단도로라든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지구에서 그 부담금 내주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매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부담금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나중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이제 이호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꼭 어떤 사업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된 것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부분 안출이나 송출 같은 경우 건설도시과 그 1년 예산들이 한 150억에서 200억 그 정도 사이예요. 그렇죠? 그거 서부 5개면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비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출 같은데 그 지금 해군 이함대 그 사거리에서 이제 저쪽 그 포승 쪽에서 기아 만도 쪽으로 가는 77번 도로랑 연결하는 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략 200억이 넘어요. 이게 그런 것들은 사실 출장소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관할을 하든지 아니면 힐링 금액 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주면 괜찮은데 지금 뭐 힐링 금액 외로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본청에서 또 그걸 가져가면 그만한 또 액수만큼 힐링 금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금액을 또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본청에서 가져가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 해군 기지에서 네. 그 이제 나가는 그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본청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좀 예, 그렇게 결정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 도로과 쪽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 있죠?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예산에 뭐 큰 액수는 아닌데 4천만 원 정도가 그 있었었는데 이 결산에는 0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그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그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드론 관제 허가가 좀 늦어져서 용역 시기가 늦어져서 그 계약 후에 다음 해에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3,6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2023년에 지출이 됐다는 거죠? 예, 23년도 1월에 준공금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결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가 지금 예산 현액이 한 200억 정도예요. 근데 지출액이 183억 정도. 뭐 명시월은 없고요. 그다음에 계속 비율도 없네요. 다만 이제 사고 이율비가 20억 정도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집행 잔액이 한 4억 7천 정도가 돼요. 그러고 지금 200억인데 결산액도 183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산액 대비 그 결산액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뭐 명시월이나 계속 비월들이 많지를 불응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뭐 전년도 결산액도 역시 2021년도죠. 뭐 187억 대동소이합니다. 좀 비슷하게 한 것 같고요. 제가 좀 하나만 더 질의를 도로관리관 좀 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 실적이 달성으로 해가지고 100%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실적도 뭐 달성 성과가 100%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그 현지에서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목표 세운 거에 이게 100% 나온 게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이제 예산 대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물량을 계획 물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과 물량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뭐 질의하신 것처럼 뭐 전체 우리 자전거 도로의 구축 연장을 가지고서 100%뭐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정비나 구축 사업에 있어서 그 성과 목표가 달성됐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좀 그 발언을 사실은 유도를 했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9월달에 추경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해년도 3개월 동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을 계획으로 잡아서 했다라고 치면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를 하겠죠. 그래서 1월, 이제 10월, 11월, 12월에 그 1년 기간 안에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하면 그게 이제 그 정책 목표의 100% 달성한 거죠. 이게 계획을 잘 세웠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업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예산 현액을 보니까 2,500억, 지출액이 2,100억, 그 다음에 명시월이 뭐 11억, 사고이월이 17억, 그 다음에 뭐 집행잔액이 3억 8천 정도. 뭐 전체 그 예산 현액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결산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 대략 한 326억이에요.
219억. 잠깐만요. 예. 219억 정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이 251억 맞죠?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근데 결산액이 219억 정도. 아닌데요. 여긴 지금 결산액이 나온 게 교통행정과가 326억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내부 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 거래 한거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있습니다. 네, 회계를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 포함해서 같습니다. 이렇게 된 예.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산액이 많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결산액이 2021년도가 한 628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2022년도가 326억에 이렇게 한 그 3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돼서 한 거의 48%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도물류 투입이 21년도까지 같이 있다가요. 예. 그 과가 이제 조직 개편돼 아, 가지고 그쪽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그쪽 예산이 나가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그렇죠. 예, 그 21년도까지는 예산만큼. 예, 저희 과에 같이 예,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 실적이 달성 성과가 한 90% 정도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년도는 좀 작은데요. 이게 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게 달성이 안 된 게 그 지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그 교통정과 예산이 대부분이 다 이제 국도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비나 이런 거는 바로 이제 그 당해 연도에 반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예측을 좀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뭐 초과 달성은 안 되더라도 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한 대략 예산 현액이 1,150억 정도, 지출액이 1,120억, 뭐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네요. 뭐 2월금이 한 8억, 그 다음에 사고 2월이 2억,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다른 과에 비하면 좀 상당히 좀 그 예산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 잔액이 한 15억 정도예요. 15억. 네. 2월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집행 잔액이 15억 정도라는 거는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작년도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택시라든지 뭐 화물 저기 전세버스 또 그다음에 시내버스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지급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7억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무슨 저기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택시 그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료에 적정한 수집을 통해서 사업 예측을 좀 잘 하셔서 뭐 좀 그 집행 잔액이 좀 최소화될수록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 이원금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결산 금액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 현액이 대략 150억인데 결산 금액도 1,120억 정도. 뭐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2021년도 결산액이 1,010억 정도. 그래서 뭐 약간 증감률이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나서 한 10.88% 정도 늘어났는데 뭐 이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좀 그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요. 다만 그 관련 예산 결산 현황에서 보니까 저상권수 운송 지원 도비 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이 대략 2억 1,500만 원, 뭐 큰 액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결산액을 보니까 7,700만 원 정도의 대략 네.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예산 대비 결산액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상 버스는 기존에 이제 CNG 버스가 이제 대부분 저상 버스로 운영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전기 버스를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2022년도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불용이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비 이것도 도비가 있는데 대략 한 2억 5,200만 원의 예산인데 실제 뭐 결산액을 보면 1억 3,500 이것도 좀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네. 그 사업비 대비 지금 그 결산액이 좀 적거든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그 택시마다 이제 블랙박스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개인 택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과는 아까 뭐 저희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좀 복귀한 부분이 있는데 뭐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등록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소 사업소 그 예산 현액이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5억 8천 정도. 지출액이 5억 4천. 뭐 명시월, 사고이월, 계속비월은 뭐 없고요. 한 뭐 집행잔액도 4천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예산 대비는 뭐 집행 잔액이 조금 큰 틀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치면 조금 그 집행 잔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 저기 우편 요금이 저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 우편 요금 분에서 좀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시체 업무 추진비 그런 부분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전액이 5억 8천 정도가 되는데 뭐 결산액도 5억 4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결산액 2021년도가 5억 1천. 그래서 뭐 2021년도고 2022년도고 비교 증가함을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늘어서 한 4.66%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미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그 복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 좀 그 과태료 같은 부분들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